원래 사람의 몸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몇 단계의 방어 시스템과 면역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 식품이고 무엇이 좋지 않은 식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내 몸의 건강 메시지를 듣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누구나 병 안 걸리고 오래도록 열정적인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얼마 전 신야이로미의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란 책을 소개해드렸죠.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으로 권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부제가 달린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2탄 실천편입니다. 아직 지난번 영상 안 보신 분들은 1편부터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 처음 출간됐을 때 일본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 당시 100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150만 부 이상 판매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많은 언론에 소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한 건강서입니다. 이 책은 출간 이후 저자에게 쏟아진 수백만 독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의 핵심 키워드였죠. 미라클 엔자임을 소모하지 않은 생활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다 라는 큰 주제는 같습니다. 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엔자임의 체내 보유량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실천편에는 엔자임의 소모를 막고 활성화시키는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책 앞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 다시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시냐 히로미. 그는 암 재발률 0%, 단 한 명의 환자에게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세계 최고의 위장 전문의로 미국 위장내시경학회 특별상과 2004년 동학회 최고상을 수상했다. 세계 최초로 대장내시경 삽입법을 고안해 개복수술을 하지 않고 대장내시경에 의한 폴립 절제에 성공해 의학계에 크게 공헌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의학 고문이었으며 더스틴 호프만, 베라왕, 손정희 등의 주치의로 세계의 경제, 문화, 정치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약 30만 번 이상의 위장 내시경 검사와 9만 번 이상의 폴립 절제술을 실시한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그는 준텐도대 의학부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위장 내시경학의 선구자로서 활약했다. 현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외과 교수, 베스 이스라엘 병원 내시경 부장이다. 저자가 강조하는 엔자임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효소를 뜻하는데요. 엔자임은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해독작용에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독할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엔자임 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몸을 해독하지 않아도 되는 식사를 해야 하고 또 해독해야만 하는 요소를 빨리 배출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몸은 엔자임이 고갈되고 병과 싸울 힘이 떨어지면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엔자임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병에 걸리지 않은 식생활과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야식 건강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냐 히로미의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실천편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위와 장이 깨끗해지는 엔자임 요법. 올바른 식사와 생활 습관을 계속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즉 천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생명활동을 지탱하고 있는 미라클 엔자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미라클 엔자임을 소모하지 않는 생활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 붙인 미라클 엔자임이라는 말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엔자임, 효소란 생물의 세포 속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성 촉매의 총칭으로 생명의 유지와 활동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식물의 씨앗이 발아해서 성장하는데도 엔자임이 작용하며 우리가 먹은 것을 소화 흡수하거나 손을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엔자임의 활동 덕분입니다. 엔자임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 불가결한 엔자임은 5,000종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엔자임이 필요한 것은 하나의 엔자임은 한 가지 작용만 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다양한 보디 엔자임, 체내 효소에는 특정 부분에서 특정의 엔자임이 대량으로 소모되면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엔자임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저는 엔자임은 처음부터 수천 종류가 각각 따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원형 엔자임이 먼저 만들어진 뒤 필요에 의해 변환되어 쓰인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디 엔자임의 원형이 되는 엔자임을 미라클 엔자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엔자임은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엔자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해독 작용입니다. 때문에 해독할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엔자임 수가 줄어들고 그 결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엔자임이 부족해져서 병에 걸리기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병에 걸리지 않은 식생활과 생활 습관이란 다른 말로 하면 몸을 해독하지 않아도 되는 식사와 해독해야만 하는 요소를 빨리 배출하는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미라클 엔자임을 늘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엔자임의 생성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포 내에서의 생성, 또 하나는 체내 상재균에 의한 생성입니다. 상재균은 우리 몸 안에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균을 뜻합니다. 우선 세포 내에서 엔자임이 잘 생성되려면 그 원료인 엔자임을 많이 함유한 살아있는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내의 상재균에 의한 생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내 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에서 위상 장상이 좋은 사람은 건강하다고 한 것은 건강에 해로운 독소가 몸에 쌓여 있지 않고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상재균이 엔자임을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엔자임의 활동은 체내 환경에 의해 크게 변하는데 활성도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을 차게 하지 말 것, 행복한 감정을 느낄 것, 체내 시계를 바로잡을 것, 충분히 휴식을 취할 것 등입니다. 즉 생활 습관을 바로잡음으로써 엔자임의 활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내시경을 사용해 검진과 치료를 하는 위장 내시경 외과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시경 외과 의사는 내시경으로 장속을 보고 상태가 나쁘면 외과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저는 외과 치료에 그치지 않고 식사 지도와 생활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라클 엔자임 이론을 기본으로 한 지도가 병의 재발과 전이를 막고 미병 상태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엔자임 요법이라고도 부릅니다. 현재 엔자임이 건강을 관장하는 열쇠라고 생각하는 의사와 연구자들이 엔자임을 이용한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미라클 엔자임설에 기반을 둔 치료법도 엔자임 요법의 하나입니다. 엔자임을 보급하고 엔자임의 소모를 막으며 엔자임을 활성화시킨다는 치료법은 위상과 장상을 좋게 하고 암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엔자임의 소모를 막고 동시에 엔자임의 양을 늘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는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올바른 식사, 좋은 물, 올바른 배설, 올바른 호흡,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과 수면, 웃음과 행복감이라는 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건강법은 모두 엔자임의 소모를 막고 엔자임 수를 늘리며 활성화시키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면역 시스템에 깊게 연결된 5가지 흐름을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몸은 원래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엔자임 요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게 된 결과입니다. 건강법이나 요법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생명, 이 생명이 가지고 태어난 기능을 100% 살려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 인간도 다른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입니다. 물론 자연의 섭리에 따른다고 해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에서 태어난 것들을 우리 몸에 맞는 형태로 섭취하고 자연의 리듬에 따라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 이상의 기반을 둔 내용이었다면 이 책은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하기 위한 실천편입니다. 우리 몸의 허용 범위를 알고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되도록 많이 실었습니다. 각자의 생활 스타일에 맞게 즐기면서 엔자임 요법에 기반을 둔 이 건강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바랍니다. 굵고 긴 인생을 사는 법. 돼지고기를 자주 먹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 동물성 식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위상과 장상이 나빠지고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 수많은 나의 임상 데이터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은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확실히 오키나와의 전통식에는 돼지고기가 흔히 사용된다. 하지만 그것이 장수의 비결은 아니다. 원래 우리의 몸은 pH 7.4의 약 알칼리성인데 동물식을 자주 섭취할 경우 산성으로 변한다. 그러면 우리 몸은 체내의 뼈와 치아에 함유된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을 사용해서 pH 균형을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한다. 육식을 자주 하는 사람이 골다공증에 걸리기 쉬운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육식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지 않아 대변의 양이 적고 적은 양의 대변을 배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연독운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장벽의 근육인 환상근과 종주근이 크고 두툼해져 장이 딱딱하고 짧아진다. 이렇게 딱딱해진 장이 강하게 수축하면 장내의 압력이 높아지므로 주머니 모양으로 움푹 파인 개실이 좌측의 대장에 생기기 쉽다. 이러한 개실이나 두꺼워진 주름 사이에 대변이 정체되면 장내에 다량의 독소가 만들어진다. 이 독소로 인해 장내 나쁜균이 많아져 폴립이나 암과 같은 심각한 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육류에 함유된 지방은 산화하기 쉬워 체내의 대량의 프리 레디컬,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 프리 레디컬이 각종 건강 장애를 초래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오키나와의 물이 장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오키나와 섬은 산호초 위에 올라앉은 듯한 형태로 지질의 석탄 성분이 많다. 따라서 오키나와의 물에는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미네랄 성분이 많은 물을 마시는 덕분에 육류를 많이 섭취해도 체내의 pH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식생활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오키나와의 전통식은 돼지고기 섭취량이 전국 평균의 1.6배로 확실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해조류가 1.5배, 두부는 2.1배, 녹황색 채소도 1.6배로 식물식 역시 상당히 많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수집한 자료에는 과일 섭취량이 나와 있진 않았지만 지역적인 특색을 생각하면 과일의 섭취량도 높다고 짐작할 수 있다. 채소나 해조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함유된 식물 화학물질, 피토케미칼이나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돼지고기를 데쳐 여분의 지방을 깨끗이 제거한 뒤 조리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 아니라 양질의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물이나 해조류, 그리고 비타민과 엔자임, 식물 화학물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임을 알 수 있다. 최고의 안티에이징은 건강하게 사는 것.
안티에이징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은 실제 나이보다 더 일찍 노화가 진행되어 고민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 나이는 20대인데 육체 나이는 40대, 실제 나이는 40대인데 육체 나이는 70대인 사람이 그리 드물지 않다. 나는 65세가 넘어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40대에 벌써 머리가 하얗게 된 사람도 많다. 특히 위상과 장상의 노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노화 현상 못지않게 심각하다. 위장은 우리 몸에서 변화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곳이지만 얼굴처럼 화장이나 미용 성형으로 속일 수도 없다. 실제 나이 이상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 육류의 과다 섭취, 흡연 음주 같은 나쁜 습관, 스트레스나 전자파 등에 의한 프리 레디칼 대량 발생 등등 식품 첨가물이나 농약 등도 노화를 진행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사실 건강의 비결을 하나로 압축시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건강 상태는 식사나 물, 생활 습관이나 정신적인 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식사를 해도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한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더라도 몸에 나쁜 식사를 하면 노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식품이라도 조리하는 물이나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몸에 좋다고 하면 무조건 그것만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카테킨이나 유산균, 폴리페놀에는 분명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 하지만 카테킨이 풍부한 녹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위축성 위염을 거쳐 위암이 되기 쉽고 유산균이 들어있는 요구르트도 계속 마시면 위상이 나빠진다. 한때 레드와인에 함유된 폴리페놀이 몸에 좋다는 말에 레드와인을 매일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경우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대량의 엔자임이 소모되므로 폴리페놀을 섭취하는 장점보다 엔자임 소모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당한 운동은 건강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과격한 운동은 엔자임을 소모하므로 오히려 몸에 독이 된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몸을 청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떼수건으로 빡빡 문질러 각층을 없애버리면 피부의 보호막 기능이 손상되어 면역력이 떨어진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 몸은 건강에 좋은 어느 한 가지만 먹으면 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부족할 때와 마찬가지로 과잉으로 섭취하거나 편식하는 것도 몸에 해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사람들은 겉모습을 젊고 아름답게 가꾸는 데만 몰두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건강한 육체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게 마련이다. 미용 성형이나 잘못된 안티에이징으로 겉모습만 아름답게 바꾼들 몸속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은 자연의 섭리를 따른 것 중에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몸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환자들에게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7가지 건강법을 균형 있게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 올바른 식사 2. 좋은 물 3. 올바른 배설 4. 올바른 호흡 5. 적당한 운동 6. 충분한 휴식과 수면 7. 웃음과 행복감. 이 7가지 건강법은 신야 식사 건강법의 기본이며 엔자임 요법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이다.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이상적인 속도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상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안티에이징이라 할 수 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라. 몸의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말자.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가 모여있는 집합체다. 따라서 건강한 육체는 60조 개의 세포가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세포는 각각의 산소와 영양의 보급, 노폐물 배설,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다. 따라서 하나하나의 세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포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고 대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제대로 배출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혈액 림프와 같은 체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것이다.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에서 담배와 술이 최악의 생활 습관이라고 강조한 것은 단순히 이들이 폐나 간장과 같은 특정 장기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흡연과 음주가 습관화되면 온몸의 모세혈관이 수축되어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지 못한다. 세포에 영양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60조 개나 되는 대부분의 세포가 변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때 장 속의 정체 대변이 온몸에 악영향을 미치듯이 세포의 변비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흡연이나 음주 습관이 있는데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피부색이 칙칙하게 변했다면 몸이 내보내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피부색이 변하거나 트러블이 생기는 것은 피부세포에 산소가 부족해 노폐물이나 독소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의 위상과 장상을 봐왔는데 피부에 담배나 음주로 인한 폐해가 보이는 사람은 위나 장내의 점막 또는 모세혈관에도 형태의 변형이나 출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온몸을 침범하는 무서운 암도 처음에는 단 하나의 세포 유전자가 변화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작은 이상이나 변화를 우습게 봐선 안 된다. 최근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는 돌연사가 늘고 있다. 현대의학에서는 돌연사의 원인을 불명으로 보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사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죽음에 이르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돌연사한 사람은 세포 단위에서의 이상, 통증이나 자각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병은 우연히 또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내 몸은 내가 돌보아야 한다. 병에 걸리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을 자각하고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의 첫 번째 비결이다. 엔자임 부족의 위험 신호를 알리는 20가지 징조.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미라클 엔자임의 체내 보유량이라고 생각한다. 체내에 충분한 양의 미라클 엔자임이 있다면 비만이 되는 일도 반대로 지나치게 마르는 일도 없다. 또한 아무리 위해한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왔다고 해도 발병하지 않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발병했다고 해도 비교적 가볍게 회복할 수 있다. 비슷한 환경에 있고 비슷한 식생활을 하더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미라클 엔자임을 얼마나 충분히 갖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우리의 생명활동은 5,000종 이상이나 되는 엔자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유전자 연구가 더 진행되면 엔자임의 종류도 2만, 3만 또는 그 이상으로 밝혀질 것이다.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활동 중에 엔자임이 관여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처럼 생명의 유지에 필요 불가결한 엔자임은 기본적으로는 체내에서 생성되지만 우리 몸에 어떻게 필요한 엔자임의 종류와 양을 판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엔자임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상세한 메커니즘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나는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통해 엔자임은 각각 개별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엔자임의 기본이 되는 원형, 미라클 엔자임이 체내에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다가 그것이 필요에 의해 변환되어 사용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라클 엔자임의 보유량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병을 발병시키고 더 줄어들면 암과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악성도가 높은 암의 발생은 우리 몸의 엔자임의 양이 상당히 적고 암에 대한 면역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경우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미라클 엔자임의 체내 보유량을 높은 레벨로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건강 유지의 관건이다. 하지만 우리는 병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라클 엔자임의 체내 보유량이 감소하면서 미병 상태, 즉 발병하지는 않았으나 건강을 잃어가는 단계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현재 의학으로는 체내의 미라클 엔자임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 하지만 평소 자기 몸의 변화에 신경 쓰고 있다면 몸이 내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
엔자임이 부족해졌다는 신호를 알 수 있는 20가지 항목이 있다. 이번 기회에 체크해보자. 엔자임 감소의 위험 신호. 1. 감기에 잘 걸린다. 2. 근육통, 관절통, 요통이 있다. 3. 변비, 설사, 악취가 나는 변이 계속된다. 4. 피부 트러블이 심하고 여드름, 뾰루지 등이 잘 생긴다. 5. 냉증이 있다. 7. 가슴앓이가 있고 잘 체하며 트림이 잦다. 8. 눈이 피곤하고 침침하다. 9. 두통, 불면이 있다. 10.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가늘어졌다. 11. 기미나 주름이 늘어났다. 12. 체중이 늘어났다 또는 갑자기 체중이 감소했다. 13. 저림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 14. 기분이 잘 가라앉고 우울증 기미가 있다. 15.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초조해진다. 16. 화를 자주 낸다. 17. 잘 붓는다. 18. 피로감과 현기증이 잦다. 19. 식품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등의 지병이 있다. 20. 귀 울림, 이명이 잦다. 이러한 변화를 자각하면서도 피곤하니까 요즘 꽤 바빴지,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군 하며 몸을 잘 돌보지 않았던 사람도 꽤 많을 것이다. 확실히 나이를 먹으면 육체는 서서히 노쇠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어느 날 불현듯 아, 그러고 보니 라고 느낄 정도로 미묘하게 진행해 간다. 최근 갑자기 요즘 특히와 같은 변화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엔자임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몸이 내보내는 위험 신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각 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엔자임 요법에 기반을 둔 7가지 건강법을 실천해보자. 위험 신호가 사라지고 체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5가지 흐름과 7가지 건강법. 장은 영양만이 아니라 면역에 관한 정보의 흡수와 재분배도 담당하고 있다. 즉, 유전자, 엔자임, 미생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트라이앵글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핵심 부분이다. 유전자, 엔자임, 미생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체내 환경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엔자임 요법의 목적이다. 하지만 위장은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움직임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트라이앵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를 운반하는 체내 물의 흐름이 좋아야 한다. 이것이 절대 조건이다. 이 물의 흐름이란 혈액, 림프, 위장, 오줌, 호흡 4가지다. 호흡이 물의 흐름이라고 하고 의아해할지도 모르겠지만 호흡을 통해 몸속에 들어온 산소는 혈액에 의해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므로 여기서는 물의 흐름으로 본다. 이들 흐름이 좋아지면 그냥 내버려둬도 트라이앵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체내 물의 흐름을 좋게 할 수 있을까? 우선 혈액, 림프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식사와 물을 마시는 방법이 중요하다. 흔히 혈액을 맑게 하는 식품이니, 혈액을 탁하게 하는 식품이니 하고 말하는데 실제로 무엇을 어느 정도 섭취하느냐에 따라 혈액의 흐름이 크게 바뀐다. 혈액을 상수도라고 보면 림프는 하수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면 자연히 림프의 흐름도 어느 정도 좋아진다. 하지만 혈액의 흐름과 림프의 흐름의 가장 큰 차이는 혈액이 심장이라는 펌프로 온몸에 퍼지는 데 반해 림프에는 심장과 같은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림프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근육의 신축이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손발이 붓는데 이것은 근육의 신축이 약해 림프가 제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림프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식사와 함께 혈액, 림프의 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물의 질, 그리고 섭취량과 섭취 방법이다. 물은 목이 마를 때 마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체내의 수분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긴급 경보이므로 목이 마른 후에 물을 마시면 실은 늦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는 체내의 수분량이 적어지기 쉬우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물을 마시는 등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위장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식사와 물은 매우 중요하며 배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장은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체내의 독소를 끌어모아 대변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대변과 함께 불필요한 것을 배설하는 또 한 가지 흐름이 오줌이다. 수분 섭취와 올바른 식사는 오줌의 흐름을 좋게 한다. 건강한 사람의 오줌량은 하루에 약 1.5리터다. 오줌 외에도 땀이나 대변으로 수분이 배설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일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또한 생활이 불규칙한 현대인에게 위장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올바른 호흡과 적절한 휴식 수면이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령탑은 유전자와 엔자임, 그리고 미생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트라이앵글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리고 이 트라이앵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혈액, 림프, 위장, 오줌, 호흡, 기라는 5가지 흐름이 무리 없이 작용해야만 한다. 그동안 수집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트라이앵글 커뮤니케이션과 5가지 흐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다시 말하면 트라이앵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면 5가지 흐름도 좋고 5가지 흐름이 좋으면 트라이앵글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트라이앵글 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할 수 없지만 5가지 흐름을 좋게 할 수는 있다. 그러면 5가지 흐름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 임상 데이터를 기본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7가지 건강법이다. 7가지 건강법. 1. 올바른 식사. 위장의 흐름을 좋게 한다. 2. 좋은 물. 우리 몸의 체액의 흐름을 좋게 한다. 특히 혈액, 림프, 오줌의 흐름을 좋게 한다. 3. 올바른 배설. 위장, 오줌의 흐름을 좋게 함으로써 혈액, 림프의 흐름도 좋게 한다. 4. 올바른 호흡. 호흡의 흐름을 좋게 함으로써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의 흐름도 좋게 한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는다. 5. 적당한 운동. 혈액, 림프의 흐름과 호흡의 흐름을 좋게 한다. 6. 충분한 휴식, 수면. 기의 흐름, 위장의 흐름을 좋게 한다. 7. 웃음과 행복감. 기의 흐름을 좋게 하며 5가지 흐름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 7가지 건강법을 실천하면 5가지 흐름이 좋아지면서 트라이앵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고 그 결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권장하는 신야 식사 건강법이며 엔자임 요법의 이론이다. 병에 걸리지 않는 식생활. 채소든 고기든 먹는 것은 모두 생명. 7가지 건강법 중에서도 우리 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식사다. 물론 엔자임 요법에서도 올바른 식사를 염두에 두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이다. 올바른 식사란 좋은 식품을 우리 몸에 적합한 형태로 조리한 식사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좋은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좋은 식품의 조건은 2가지다. 하나는 자연 그대로일 것, 또 하나는 신선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생명뿐이라는 것이다. 동물식이든 식물식이든 모두 생명이다. 생물은 다른 생명을 먹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유지한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있는 식품이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 그대로 식품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연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선한 식품을 먹으라는 말은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먹으라는 의미다. 우리 인간은 막대한 생명의 집합체다. 우리가 섭취하는 다른 생명체도 마찬가지다. 채소도 육류도 모두 생명의 집합체다. 집합체에서 떨어진 생명, 생명을 자라게 하는 환경에서 떨어진 생명은 오래 살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패한 것 이꼴 먹어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부패 여부로 판단한다. 하지만 부패 여부와 생명이 깃들어 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이꼴 관계라고 할 수 없다. 생명은 집합체로서의 생명활동이 정지된 시점에서 산화하기 시작한다. 이 산화의 종착지가 부패다. 따라서 부패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식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없어진다. 실은 맛있다는 것이야말로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이 맛있다는 것의 정체, 생명의 정체는 무엇일까? 나는 엔자임이라고 생각한다. 엔자임 자체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지만 엔자임은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즉, 엔자임이 없는 곳에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선한 것을 먹으면 맛있다고 느끼는데 이것은 그 식품 속에 엔자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는 완전히 익힌 것보다 약간 익힌 정도가 맛있다. 엔자임이 덜 파괴됐기 때문이다. 통조림보다 생과일이 맛있는 것도 엔자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식품에는 엔자임을 함유하는 살아있는 식품과 엔자임이 없는 죽은 식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선한 식품일수록 엔자임이 많고 산화가 진행될수록 엔자임이 줄어든다. 하지만 현대 영양학에서는 엔자임의 유무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 엔자임을 함유하고 있는 신선한 식품이나 엔자임이 줄어든 부패 중인 식품이나 칼로리는 똑같기 때문이다. 영양가와 칼로리 중심의 현대 영양학에 내가 의문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식품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오만함에 있다.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 중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현대의 영양학과 나의 엔자임설 중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는 자신의 몸이 내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농약투성이 채소보다 유기 재배를 한 채소를 먹을 때 더 맛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식품보다 신선한 식품이 맛있다고 느낀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은 생명만이 자라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먹는 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체식을 권장하는 이유. 엔자임 요법의 기초를 둔 식사에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또 있다. 식품은 되도록 전체를 먹으라는 것이다. 곡물을 먹을 때는 표피나 배알을 가지고 있는 미정백 곡물을, 채소는 잎이나 껍질 전부, 과일은 껍질째로, 생선은 머리부터 뼈까지 전부 먹는 게 좋다. 이러한 전체식을 권하는 것은 식품을 하나의 생명으로 볼 때 그것이 가장 균형 잡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일은 껍질을 벗기면 즉시 산화하기 시작하여 변색한다. 껍질을 벗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도 표면이 산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껍질이 붙어있는 상태라면 공기에 접촉해도 거의 산화하지 않는다. 이것은 과일의 껍질 부분에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지나 당근, 감자 등도 껍질 부분에 항산화 물질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과일이나 채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는 편이 우리 몸에 좋다. 전체식이 바람직한 것은 동물식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말린 생선은 햇볕에 자연 건조시킨 것이므로 산화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산화된 식품은 우리 몸에 프리 레디컬을 발생시키므로 말린 생선은 기본적으로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멸치처럼 내장과 뼈까지 전부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외다. 말린 작은 생선은 꼭꼭 씹어 먹으면 뼈에 함유된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물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으므로 소화 과정에서 산화 물질을 중화시킬 수 있다. 또 꼭꼭 씹어서 침과 잘 섞이면 식품에 발생한 산화가 중화된다. 이처럼 식품은 전체를 섭취할 때 골고루 균형이 잡히도록 되어 있다. 새우나 게도 크기가 작은 것은 껍데기째 먹을 수 있다. 조개는 딱딱한 껍데기까지는 먹을 수 없지만 내장 부분에는 바다의 미네랄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으므로 남기지 말고 전부 먹도록 하자.
육류의 경우에는 전체식이 불가능하지만 오키나와의 전통식에서는 뼈는 우려내서 스프로 먹는 등 돼지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부위를 남김없이 요리에 이용한다. 이것은 전체를 한꺼번에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도 건강한 것은 어쩌면 전체식에 가까운 식사 방법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소금은 정말 우리 몸에 나쁜가? 엔자임 요법에서는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물론 그래도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이나 엔자임은 제철에 질 좋은 과일로 보충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한 부족해지기 쉬운 미네랄 성분은 좋은 소금과 좋은 물로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 소금을 건강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들은 이 말에 의아해 할 것이다. 소금은 인간에게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고혈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 소금이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것은 정제염, 즉 식염을 섭취한 경우다. 나의 임상 데이터에서는 천일염을 고온에서 구운 환원작용이 있는 소금을 섭취했을 때는 혈압이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에서 수분만을 증발시킨 천일염에는 염화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요소 등과 같은 바다의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다. 하지만 정제염은 해수에서 거의 염화나트륨만을 추출한 것이므로 소금의 99%가 순수한 화학물질인 염화나트륨이다. 정제염이 몸에 나쁜 가장 큰 이유는 염화나트륨 이외의 미량의 미네랄 성분이 전부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어차피 적은 양이니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인간의 교만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자연은 완전하다. 자연 상태의 성분은 어딘가에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절임을 만들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절임에는 조염이 쓰인다. 조염은 알갱이가 거친 정제되지 않은 소금, 흔히 굵은 소금이라고 한다. 식염으로는 맛있는 절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식염을 썼을 때 제맛이 나지 않은 이유는 식염에는 소금의 끈적거림을 방지하기 위해 염기성 탄산 마그네슘이 첨가되어 있어 유산균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이 살 수 없는 소금이 몸에 좋을 리가 없다. 따라서 지금 부엌에 식염이 있다면 당장 버리고 자연의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천일염을 사용하자. 바슬바슬한 식감의 소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의 구운 소금이나 오키나와 소금 등 환원력이 높은 구운 소금을 사용해보자. 자연염인 천일염을 높은 온도에서 제대로 구워 만든 소금은 우리 몸에 아주 좋다. 동물식을 섭취할 때의 비결. 동물식도 전체 식사량의 10에서 15%로 유지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 15%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하루에 약 100g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들어있는 지방분의 성질을 생각하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보다는 어패류로 섭취하는 편이 좋다. 체온이 사람보다 높은 동물을 먹은 직후 혈액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대여섯 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적혈구가 굳어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이 있는 사람은 육류 대신 어패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어패류는 육류보다 전체식을 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작은 생선이나 새우는 칼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아주 좋은 식품이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임산부는 아무래도 칼슘이 부족하기 쉬우므로 매일 1, 2회씩 적극적으로 섭취하도록 하자. 해조류도 매일 먹는 것이 좋다. 생선 가시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멸치나 뱅어와 같은 작은 생선이라면 무리 없이 먹을 수 있다. 건어물과 같이 건조 과정에서 산화가 일어나는 식품이라도 전체식으로 먹으면 식품이 가지고 있는 칼슘이 중화해 주므로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가다랑어나 참치와 같은 붉은살 생선은 철분이 풍부하므로 몸에 좋은 반면 아주 쉽게 산화되므로 조리할 때 신경을 써야 한다. 우선 참치나 가다랑어는 되도록 큼직한 조각을 사서 회로 먹을 경우에는 먹기 직전에 자르도록 한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팔기도 하지만 이 경우 공기에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그만큼 산화하기도 쉽다. 자를 때는 조금 아깝기는 하지만 공기에 접촉한 부분을 잘라내면 더욱 안전한 식품이 된다.
오징어나 문어는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이유로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오징어나 문어에는 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몸에 나쁘기는커녕 오징어, 문어, 게, 새우, 조개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좋은 성분이다. 단, 오징어나 문어는 질겨서 씹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게 썰어서 조리하고 반드시 꼭꼭 씹어 먹도록 한다. 그 밖에 청어도 DHA나 EPA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좋은 식품이다. 이러한 어패류의 내장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엔자임이 풍부하므로 되도록 신선한 것을 선택해서 내장까지 모두 먹도록 하자. 육류를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 신선한 것, 산화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한다. 산화하지 않은 것을 먹기 위해서는 큰 덩어리로 사서 먹기 직전에 자르는 것이 좋다. 집에서 고기를 자르는 것이 힘들다면 직접 눈앞에서 잘라주는 것을 구입하고 그날 안에 먹도록 한다. 육류를 선택할 때 어떻게 사육되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가격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최고급, 최고가를 선택하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쇠고기 값이 너무 싸다면 방부제나 발색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하는 편이 좋다.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건강이 보인다. 입으로 하는 호흡은 병으로 가는 지름길. 복식 호흡을 할 때는 반드시 코로 호흡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성인의 절반, 어린이의 80%가 입으로 호흡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러분은 평소 입으로 호흡하고 있는가? 아니면 코로 호흡하고 있는가? 입으로 손을 막고 호흡을 해보자. 만약 숨쉬기가 괴롭다면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호흡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입으로 하는 호흡은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것으로 몸에도 아주 해롭다. 도쿄대학 의학부 구강외과 교실의 강사를 거쳐 현재는 니시하라 연구소를 개설한 니시하라 가스나리 소장은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이라는 책에서 입으로 하는 호흡은 면역 기능을 파괴하고 많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입으로 계속 호흡할 경우 몸에 유해한 물질이 그대로 기관이나 폐까지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우며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흡수할 수 없다. 술을 마시면 코를 고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알코올의 과다 섭취로 코 점막이 부어 코로 호흡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으로 호흡하면 충분한 산소를 흡수할 수 없으므로 혈중산소 농도는 아무래도 낮아지게 된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사람에게 심근경색이 일어나기 쉬운 것은 입호흡에 의해 혈중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입으로 호흡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복식호흡을 하면서 평상시에 입을 다무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자. 어린아이에게는 공갈 젖꼭지를 물려주고 어른은 마우스피스 같은 것을 가볍게 물고 있으면 자연히 코로 호흡하게 된다. 우리 몸의 본래 기능을 생각해도 입은 음식을 먹기 위한 기관이지 호흡하기 위한 곳이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코라는 호흡기관이 있으므로 평소에 코로 호흡하도록 노력하자.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실천편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생활습관병은 자기 몸에 대한 관리의 부실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관리하지 않고 나쁜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알았다면 바로 실천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